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힉스 질량 계산 공식 및 암흑에너지 계산 공식의 발견. 지난 동영상에서는 제가 20조짜리 실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본 동영상에서는 노벨상 수상 10인, 노벨상 10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에서 현대 물리학이 틀렸다,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틀렸다 혹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를 증명을 할 수가 있느냐. 빅뱅 이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빅뱅 이론은 틀렸다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빅뱅 이론은 어마어마하게 뿌리가 튼튼해요. 그래가지고 가지 몇 개가 썩었다, 뭔가 빅뱅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이 뭔가가 틀렸다고 한다고 한들 그 가지 몇 개가 썩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틀렸다를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 틀렸다를 진짜 증명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왜?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뿌리가 너무 튼튼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 한 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페이지네요 3페이지 한 장, 여기서부터 이걸로 틀렸다, 현대 물리학이 그 방향을 잘못 잡았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상 수상 10인 W 보선과 G 보선을 존재한다 를 예측을 해가지고 1979년 3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W 보선과 G 보선의 발견, 이거 예측을 해서 세 사람이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실험으로 발견을 해서 두 사람이 물리학상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H 보선 발견해가지고 두 사람이 물리학상을 받은 거죠. 이것이 이제 W 보선, G 보선, H 보선, W 보선, G 보선, H 보선으로 인해서 7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는 가속 팽창된다,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해가지고 세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총 10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특히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로 인해 가지고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 라고 이것이 이제 빅뱅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WGH, 이것이 표준 모형,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이것이 W 보선, G 보선, H 보선, 이 세 개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현대 물리학에서 힉스 질량, 힉스를 H 질량 및 암흑 에너지 비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W 보선, G 보선, H의 관계는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통해 설명되며 단순 계산으로는 도출할 수 없습니다. 이게 WGH의 관계, 이것이 W 보선, G 보선, H 보선의 관계는 단순하게 이게 계산되는 거 아니다. 복잡한, 사실 복잡한이라는 뜻은 이걸 뜻해요. 이것이 이제 몬스터라고 부르는데 괴물이죠, 괴물. 표준 모형의 라그랑지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 수식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요항, 이것이 W 보선, G 보선, 힉스 보선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수식이래요. 이게 아주 눈 돌아갑니다. 여기 W 보선, G 보선 있고요. 그리고 H 보선 있죠. 그래서 W 보선, G 보선, H 보선의 관계는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설명되며 단순 계산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아주 간단한 수식 방정식으로 WGH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다, 이거다 이거. 그럼 이거 문제가 풀어지느냐? 안 풀어져요. 절대 슈퍼컴퓨터로 돌리면 풀 수 있지 않냐? 슈퍼컴퓨터로 돌려도 절대 문제 안 풀어집니다. 왜 안 풀어질까요? 근본적으로 이게 맞는 수식, 정답인 수식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지겠죠. 근데 이거는 짜맞추기 수식입니다. 짜 맞춘 거예요.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실험 결과에 막 짜 맞췄다는 거죠.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이거 사실이죠. 진실이죠. 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 실험 결과가 맞게끔 계속 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짜 맞추는 것이 짜 맞추고 이게 도대체 몇 개를 짜 맞추는 겁니까? 당연히 오류가 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자, W와 G 질량을 이용하여 H 보선의 질량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계산 못 한다는 거죠. 요거라는 거. 이게 어떻게 그 W와 G 보선의 질량을 이용해서 H 보선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것이 진실일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자, 믿고 있다. 힉스 질량은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결정되는 값이 아니며 이론이 아니에요. 실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값입니다. 자, 실험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도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단순 계산으로 도출했다면 물리학이 파탄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 다양한 관측 데이터를 종합해서 현재의 우주 모델에 맞추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직접 측정이 아니에요. 역시 암흑 에너지도 암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측정했다가 아니라 우주의 팽창 속도 및 구조 형성을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자, 간접적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직접적으로 계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와인버그 각 개념 도입은 전향력, 전기력, 전자기력, 양력, 통합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탄생에 결정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와인버그의 각. 자, 이것을 붕괴,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도 또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의 입자로 완성된 표준 모형 뮤온의 G-2 팩터에 흔들리나. 지금 표준 모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4차원에서 W 보선이 있고요. W 보선은 80.3634로 이제 측정이 되었습니다. 5차원에 G 보선이 있다. G 보선은 91.1880 기가일렉트론 볼트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W 보선과 G 보선을 놓고 이렇게 주황색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면 4차원이 중점이다. 포물선의 중점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6차원에 이게 나오거든요. 이것을 다시 역포물선을 그려요. 파란색처럼. 수학을 좀 이해하시는 분은 뭐 금방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자세하게 뭐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러면은 여기에 꼭지점이 125.065 나옵니다. 125.065. 이것이 바로 힉스 질량, 힉스 입자의 질량이라는 거죠. 125.065. 자, 지금 현재 물리학에서 측정값 125.1, 125.1로 측정을 하고 있죠. 근데 125.1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측정의 오차가 있으니까 저는 125.065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동영상에서 이거 125.065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20초짜리 아틀라스 CMS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이거 측정한 실험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재해석하면 여기서 이렇게 있죠. 이거 재해석하면 자, 아틀라스 런 1 125.07이라고 이거 125.07. 그다음 저는 런 2 1번 런 1 런 2 125.06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125.06 125.07 뭐 평균 내면은 125.065 뭐 저는 이제 125.06이 이제 정답이다. 근데 뭐 125.065 125.06이잖아요. 뭐 07도 되겠죠. 이것이 20초짜리 제가 이제 설명을 지난 동영상에서 한 거고, 아니 여기 보세요. 포물선 방정식과 역포물선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면 바로 125.06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 이거는 사입이죠. 사입이. 자, 물리학은 어떻다고요? 물리학은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자, 이것처럼 수식으로 이건 관계식이죠. 관계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자, 이렇게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끔 차트로 표현하면은 현대 물리학이 아닙니다. 네. 요렇게 그 누구도 이해 못하게끔 수학 공식으로
그 누구도 이해 못하는 수학 공식으로 막 서술을 해야 그게 바로 현대 물리학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이렇게 고등학교 지식만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차트는 현대 물리학이 물리학에서 퇴출당하는 거죠. 사입이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차트를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힉스 질량은 125.06 기가 일렉트론 볼트다 차트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제가 차트를 그냥 아예 공식으로 풀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주황색 차트 있잖아요. 포물선을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제가 공식 설명하는 거는 힘드니까 넘어가고, 역포물선 있잖아요. 그 파란색 역포물선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네, 또 공식 설명을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오고, 네,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이 공식이 바로 여기서, 네, 요 공식 있죠, 요 공식. 요 공식에서 저 중점 아닙니까? 중점은 뭡니까? 중점이라는 뜻은 0이잖아요, 0. 그 최소점 혹은 최대점, 이게 0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여기 이제 이 꼭지점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그 값이고요. 자, 이것을 이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로그에 로그. 자, 로그 더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빼기. 로그 빼기는 나누기로 바뀌는 거죠.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뀌고, 로그 특성. 그러니까 7승, Z의 7승, W의 5승, 나누기 2는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학이 이제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빼기니까 이제 나누기가 되는 것이고, 자, Z의 7승, W의 5승의 루트.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거. 힉스 질량 계산 공식을 제가 발견을 했다는 거죠. 자, 아까 Z의 7승, W의 5승의 루트. 네. 이것이 바로 힉스 질량이라는 겁니다. 자, 요것이 바로 힉스 질량이라는 겁니다 하면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왜? 공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공식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H는 Z의 7승, G보선 질량의 7승 나누기 W 보선 질량의 5승. 자, 이거 계산하면, 네, 여기 계산 숫자 있죠. 이렇게 G보선의 질량 91.1880이라고 나와 있고요. W보선의 질량은 80.3634. 이거는 여기서 특별히 아틀라스하고 CMS에서 측정된 2024년도에서 아틀라스하고 CMS에서 측정을 했어요. 아까 그 20조짜리라는 거죠. 20조짜리에서 측정한 것의 W보선의 이제 평균값, 그러니까 80.3634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전세계 평균은 여기 80.3692. 아틀라스는 3634. 뭐 같은 얘기죠. 네 자리까지만 맞으면은 80.36 요까지만 맞으면은 뭐 거의 끝난 거예요. 그 다섯째 짜리, 여섯째 짜리까지는 뭐 비교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쨌든 자,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125.06 바로 나오잖아요. 자, 지금 현재 측정값은 125.1.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측정 오차. 똑같은 숫자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아까 힉스 질량 어떻게 된다고요? WGH의 관계는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통해 설명되며 단순 계산으로 도출할 수 없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도출했잖아요. W와 G 질량을 이용하여 H 보선의 질량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계산했지 않습니까? 힉스 질량은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결정되는 값이 아니며 실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값입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해 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공식이, 자, 이거 한번 보시죠. 1992년에 이분이 1992년 이러한 그 공식을 제안을 한 거예요. 자, W 보선, G 보선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하면은 H 보선 질량이 나올 거다. 네, 이거 공식 아니에요, 공식. 이론. 예. 84 기가 일렉트론 볼트로. 자, 그래서 여기는 뭐 91인지 하여튼 모르겠. 84네요. 그 H 보선의 질량은
약 84기가 일렉트론 볼트일 것이다라고 이제 그 논문을 이렇게 1992년도에 낸 거죠. 이와 같은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2012년 아까 그 20조짜리 그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에서 측정을 해냈죠. 125.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너무나 틀린 공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2012년도에 힉스 질량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따를 거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공식이잖아요. 네, 113, 143, 230. 자, 그런데 2012년도에 발표가 됐죠. 125라고.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역사적으로 힉스 입자의 질량은 뭐 이런 것이 될 거다라는 많은 논문들이 있었다는 거죠. 많이 제안을 했어요. 다 틀렸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제안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맞잖아요. 즉 전부 다 네, 정확히 맞죠. 아주 간단한 공식이죠. 네, 정확히 맞다. 자, 그러면 이게 우연히 이렇게 맞을까? 자, 여기 보시죠. 그러면 W 보손의 질량은 80.3634, G 보손의 질량은 91.1889. 그럼 H는 125.065로 이제 계산이 됐죠. 자, 그러면은 G 나누기 H를 해봐요. G 나누기 H가 92.9123이요. G 보손의 질량 나누기 H 보손의 질량은 70이에요. 72.91. 72.91 이게 뭐냐는 거죠. 아까 네 자리까지만 맞으면 맞는 거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72.91%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네. 그래서 여기 썼죠. 제가 이렇게 72.91%가 뭐냐? 자, 그 다음에 W의 3승 나누기 G의 3승을 해봐요. 여기 W의 3승, W 질량의 3승 나누기 G 질량의 3승 하면 68.45%로 계산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W 3승 나누기 G의 3승은 68.45%. 자, 다크 에너지 덴시티, 암흑 에너지. 자, 암흑 에너지에서 2018년 플랑크. 이것이 이제 물리학의 최종 결과물이에요. 물리학은 이렇게 제시한다. 2018로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뭐 하나, 둘, 세 개의 종류가 있는데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는 요렇게 있네요. 요렇게. 여기 하나, 둘, 셋 중에 암흑 에너지에서 요거를 많이 써요. 0.6847. 요것이 암흑 에너지 비율이다. 라고 이제 많이 숫자가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숫자가 있는데 가장 인정받는 거는 요거라는 거죠. 6847. 0.6847. 6847. 아까 6847. 이 6845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같은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는 거지 도대체. W의 3승 나누기 G의 3승 이게 바로 물리학에서 말하는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야, W 나의 3승 G의 3승. 그럼 이거는 뭐냐? 네, 이것도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라고 제가 아주 강조를 했었죠. 그럼 암흑 에너지의 비율,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둘 다 정답이다. 자, 플랑크 인공위성이 있죠. 그래서 201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2년 이전의 암흑 에너지는 대략 이 정도다라고 물리학자들이 주장을 했어요. 이건 2012년 이전은 약 이 정도다. 근데 2012년 이후 플랑크 위성이 뭐 우주 전체를 훑은 거죠. 우주 전체를 훑어가지고 봤더니 이거다, 이거.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거는 뭐 거의 뭐 폐기하는 수준이고요. 얘를 이제 68% 정도, 68.4%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둘 다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확히 나와요. 이거 그 G 보선 질량 나누기 H 보선 질량이 72.91%도 있고요. W의 3승 나누기 G의 3승도 이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 자, 그럼 암흑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물리학에서 직접 측정이 아닌 우주의 팽창 속도 및
구조 형성을 분석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다양한 관측 데이터를 종합하여 현재의 우주 모델에 맞추는 과정. 현재의 우주 모델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그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것에 짜 맞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나오잖아요. 지금 힉스 질량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미 끝났어요. 요거 하나 계산하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와인버그 각도가 뭐냐면, 그리고 또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H 보선 어떻게 계산해? 그러니까 이렇게 또 계산한다라고 또 이제 인공지능은 제시를 하네요. 근데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계산을 해봤고, 요 공식도 있어요. 요 공식. W, G로부터 H. 네, 이거 계산하면, 네, 또 엉터리 값이 나오죠. 네, 145. 145가 아니라 125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145. 즉 다양하게 누군가가 다양하게 제시를 했는데 네, 이렇게 간단한 공식을 제시를 했는데 그 누구도 이 공식은 발견을 못했다는 거죠. 이게 오직 저 동영상 발표자가 이 공식을 사실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요거였죠. 요거로부터 문제를 푸니까 얘가 계산이 됐던 것이고요. 자, 제가 챗GPT에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티븐 와인버그가 노벨상을 받은 이유와 그중 가장 핵심 인자는, 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네, 립 서비스를 했고, 그 스티븐 와인버그 1987년 스티븐 와인버그는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의 통일 이론으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네, 쭉쭉쭉 여기서 그중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 인자가 뭐냐? 그중 가장 핵심 인자는 힉스 메커니즘을 통한 W 지보선 질량 생성과 광자는 질량이 없음. 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와인버그 각의 도입. 자, 봐요. 힉스 메커니즘, 이제 힉스 H 보선과 W 보선과 G 보선이잖아요. 첫 번째, 첫 번째 줄, 네, 요거. 자, 이거 제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네. 자, 두 번째, 광자는 질량이 없음. 네, 이것도 뭐 다른 동영상에서 광자 질량 제가 계산해 냈습니다. 광자 질량 0 아니에요. 광자 질량은 계산해 냈는데 뭐 또 여기서 이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와인버그 각의 도입. 자, 봐요. 가장 핵심 인자는 와인버그 각이라는 거예요. 와인버그 각. 그래서 자, 뭐 이론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핵심 인자는 힉스 메커니즘과 와인버그 각이에요. 그래서 표준 모형의 탄생 기반을 제공했다. 표준 모형의 탄생의 기반을 제시했다. 자, 여기서 요게 표준 모형이고요. 여기서 노벨 물리학상 70개 정도가 탄생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노벨 물리학상 70개. 이러한 것의 탄생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 힉스 메커니즘과 와인버그 각이라는 거죠. 그럼 와인버그 각이 뭐냐? 와인버그 각 개념 도입으로 인해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아까 노벨상 70개 탄생이 기반이 제공되었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자, 와인버그 각은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의 탄생의 결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와인버그 각. 자, 뭐 와인버그 각의 중요성. 와인버그 각이 없었다면 전기약 통합 이론도 오늘날의 표준 모형도 제대로 세워지기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와인버그 각, 여기 세타 W 이거 있잖아요. 세타 W 여기시 와인버그 각도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예, 와인버그 각, 예, 표준 모형의 탄생 기반 제공. 자, 와인버그 각이 뭐냐면, 자, 와인버그 각이 이제 요거 뭐 하여튼 그 피타고라스 정리의 개념을 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세타 W 요것이고 이제 그 G분의 W 요 공식 있죠, 요 공식.
자, 요거라는 거죠. W 보선의 질량 나누기 G 보선의 질량을 코사인 세타 W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것을 와인버그 각도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요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 W 보선 질량 나누기 G 보선의 질량. 이것이 이거잖아요, 지금. W 보선의 질량 나누기 G 보선의 질량은 와인버그 각도가 아니라 우주 암흑 에너지의 3승분의 이게 그 3세제곱 루트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증명이라기보다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와인버그 각도. 이게 자, 와인버그 각도가 뭐 입자 물리학, 표준 물리학, 현대 물리학을 이렇게 정립하는데 어마어마한 공헌을 했다. 전자기력과 양력을 통합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대통합 이론이고, 그 다음 대통일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의 이론이 되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W 나누기 G는 코사인 와인버그 각도가 아니고 W 나누기 G는 암흑 에너지의 3승분의 1이라는 거 아닙니까? 세제곱 루트. 자,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힉스 입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왜냐, 힉스 입자가 만물의 질량을 부여한 입자다. 물론 이제 정확히 그건 아니지만 뭐 힉스 메커니즘이 들어가고 뭐 임플란트 장이 들어가고 하여튼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이해하자면 힉스 입자가 만물의 질량을 부여한 입자다. 어떻게 이게 G의 7승 나누기 W 3승 W 5승의 루트승 이게 H가 어떻게 만물의 질량을 부여합니까? 그냥 W 자 W하고 W 보선, G 보선, H 보선은 그냥 포물선의 관계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H 보선이 G 보선에다가도 질량을 부여하고 W 보선에다가도 어떻게 질량을 부여합니까? WGH는 그냥 포물선의 관계식일 뿐인데 현대 물리학이 붕괴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 이게 암흑 에너지라니까요. W의 3승 나누기 G의 3승은 W 나누기 G는 와인버그 각도가 아니고 암흑 에너지라는 거예요. 암흑 에너지 이렇게. 그러면 W 나누기 G가 있으면 그럼 G 나누기 H는 뭐죠? 네. W 나누기 G 그럼 G 나누기 H는 네. G 나누기 H 역시 암흑 에너지이고 이것은 2012년 플랑크 위성 이전의 암흑 에너지. 그러면 72.91%와 68.45%의 차이는 뭐냐? 의미는 뭐냐? 네,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68%하고 73%, 뭐 72.91%, 73%의 차이는 네, 맞아 이런 차이인데 기준점의 차이예요. 여기를 1로 놔. 이거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기준점 여기를 1이라고 기준을 하면 68.45%가 계산되고요. 여기를 1이라고 기준점을 세우면 72.9% 혹은 뭐 73%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거예요. 68.45%하고 여기 73%하고 72.9%는 같은 숫자라는 거죠. 플랑크 위성 2012년 이전에는 여기를 1로 기준점으로 놨기 때문에 약 73%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플랑크 위성의 CMB를 전 우주를 훑었죠. 그거는 여기를 기준점을 1로 봤기 때문에 68.45라는 숫자가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둘 다 결론은 같은 숫자라는 거죠. 기준을 어디에다가 뒀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점은 그거라는 거죠. 기준점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신의 입자로 완성된 표준 모형 뮤온에 흔들리나. 여기 뮤온 흔들리는 물리학 표준 모형, 아까 그 노벨상 70개 받았다는 거 표준 모형 입자들 흔들린다는 거죠. 뮤온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요 2023년도 판이에요. 보시면 뮤온 G2 실험과 표준 모형의 한계 탐구. 표준 모형이 한계에 도달했다. 2025년 5년판. 표준 모형의 위기. 포스텍이죠. 포스텍. 포항에 있는 대학교. 뮤온 G-2 때문에 표준 모형의 위기가 왔다. 2021년도 판이잖아요.
신의 입자로 완성된 표준 모형, 신의 입자 H, 힉스 입자 H, 신의 H 입자로 완성됐다고 하는데 뮤온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고. 그래서 G2- 벡터가 2.00233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2인지, 그것은 이제 뭐 물리학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 그래서 이제 2다. 근데 또 그것 하여튼 뭐 어렵습니다만 제가 뭐 물리학을 세부적으로 전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면 2잖아요. 근데 왜 스핀이 2분의 1이니까 스핀은 2분의 1이지. 어떻게 스핀이 2.00233 스핀이 어디 있어? 스핀 2분의 1, 스핀 1, 스핀 2분의 3 뭐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그 왜 00233은 또 뭐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이것은 뮤1이고요. 저희가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 이것도 정답, 좌측도 정답, 우측도 정답이라고 했죠. 기준점이 다른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한번 곱해봐요. 네, 이거 72.91 곱하기 68.45, 68.45 요 두 개를 곱하겠습니다. 왜 2가 나와? 2.00373 분의 1. 아니 그럼 2면은 2지. 또 00373은 또 뭡니까 이게? 차라리 2.1, 2.2. 왜 여기까지 00이야 이게 00. 이건 또 뭡니까? 그러면 373. 네, 아까 그 흔들린다는 거는 233. 근데 이건 다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뮤1이거든요. 뮤1은 입자들이 많이 있죠. 예, 입자들이 많은데 뮤1은 요거예요. 요것이 아까 233. 그러면 뭐 또 상식적으로 뭐 다른 거는 또 다르겠죠, 숫자들이. 얘가 233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이 숫자는 예, 우주 전체잖아요. 지금 우주 전체. 그러니까 숫자가 아주 유사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도대체 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뮤온 팩터가 2면 2지 또 왜 2.00233이냐는 거죠.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거 아니냐 이거. 우주 자체가 이렇다는 거죠, 지금. 그 우주 자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뮤온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뮤온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 영향, 이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또 여기 약간 다른 숫자로 계산하면 약간씩 숫자가 약간씩 달라지면서, 왜냐하면 측정값이 있죠. 여기서 지금 근본적으로 G 보손하고 W 보손은 측정값이 들어갔던 거죠. 네, 그래서 H를 계산해 냈던 거고, 그러니까 측정값이니까 약간 다른 숫자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약간 다른 숫자를 여기다 넣으면 이거는 2.00292 또 이렇게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초반에 증명을 해보겠다고 그 현대 물리학이 지금 틀렸다라는 그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힉스 입자와 와인버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인버그 각도.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암흑 에너지가 뭡니까? 그럼 암흑 물질이 또 뭡니까? 힉스 입자 정확히 이렇게 계산해 냈고요. 암흑 에너지가 뭡니까? 암흑 에너지, WG잖아요. WG. 암흑 에너지. 이게 와인버그 각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암흑 에너지였다는 겁니다. 뮤온 표준 모형이 흔들리나, 표준 모형이 깨지고 있다. 이 정체가 뭐냐? 이게 바로 우주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이만큼 지금 어긋나 있다라는 거죠. 2.00373만큼 우주 전체가 어긋나 있다. 물론 이 숫자는 또 이제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0292가 될 수도 있고 또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 측정값 W 보선과 G 보선의 측정값이 매년 달라져요. 약간씩 달라져. 그래서 네 자리까지만 맞으면 맞는 거예요. 네 자리. 이것도 마찬가지. 2.003. 예. 하여튼 2.003. 그럼 2.03이면 2.002. 네, 그것도 또 말이 맞는 거죠. 2.002. 2.002, 2.003. 이것은 우주 전체. 이거는 뮤온.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와 같이 차트로 설명했습니다만, 이 차트로 설명하는 거는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한테는 이해가 잘 가. 그런데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한테는 이거 보여주면 지금 장난하냐 뭐 이딴 거를 보여주고 있어. 예, 장난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한테는 요거라고요. 요거라고요. 요거 와인버그 각도가 아니라고요. 와인버그 각도가 아니라 요거라는 거죠. 요거 암흑 에너지였다고요. 자, 그래서 최종 결론, 우주의 작동 원리, 우주가 작동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공식에 따라가서 작동을 하겠죠. 이 공식대로 작동을 할까요? 아니면 요 공식대로 우주는 작동을 할까요? 근데 당연히 요 공식대로 이제 작동을 하겠죠. 왜냐면 이건 아직도 계산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왜 틀렸으니까. 이거 맞으니까 정확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해는 뭡니까? 이것은 결론이잖아요.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 함수라는 거는 중간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 딱 맞춰내는 거죠. 그게 바로 수학 아니겠습니까? 물리학은 수학이다. 물리학 언어는 수학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물리학 언어가 수학입니까? 물리학은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건데, 물리학 언어는 수학이다. 수학은 결론 답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만 맞으면. 근데 그건 물리학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쭉쭉 가서 쭉쭉쭉 가다 보니까 제트보선이 나오네. 그래서 쭉쭉쭉쭉쭉 가서 다시 이렇게 쭉쭉쭉 파란색을 쭉쭉쭉쭉 가서 하면 H보선이 나오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간 과정까지 다 설명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현실이고 그것을 물리학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결론만 맞추는 거는 물리학이 아니라 그건 수학이죠, 수학. 그래서 물리학 언어는 제가 이제 이거를 이번 동영상에서는 요 공식을 강조했지만 이 공식이 아니라 물리학 언어는 요게 돼야 되는 거죠. 요게 차트 그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반 사람인도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저는 이제 어미양자홀 우주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